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경향신문 오피니언란을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청와대와 당에는 십상시 같은 아첨꾼이 설쳐됐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같은 국가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와 여당의 능력은 100일 하에 드러났다. 불황으로 도산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했다. 중산층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도 모두가 착각에 빠져 있었다. 솔직히 거기에는 엉터리 여론조사와 이에 편승한 언론도 한 몫을 했다. 야당 분열로 인한 일여다야 구도가 여당의 낙관을 불렀다. 당 대표부터 국회 선진화법을 무너뜨릴 180석을 얻는다는 등 오두방정을 떨었다. 그게 불과 2달 전이었다. 커튼 뒤에 권력의 엄호를 받은 공천관리위원회는 무소불위의 칼춤을 추었다. 진방 마케팅 같은 어처구니 없는 편가르기 작태 끝에 정권 실세의 막말 사건까지 터졌다. 권력의 오만이 선을 넘었던 것이다. 선거는 끝났다. 정권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자칫 식물정부가 될 판이다. 새누리당의 앞날은 정말 캄캄하다. 대권 주자들은 하나같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태연하다. 그들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고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권력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이 나라 보수들이 새누리당의 집토끼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들은 어디에서 새 등대를 볼 것인가? 이 칼럼의 제목은 보수의 비극이고요. 글 쓴 사람은 썰전으로 유명한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오다 고이치 관방부장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 때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도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본 주장이 맞는다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둘러 합의를 이행하라는 말은 서둘러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소녀상은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관제대모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허현준 청와대 선임 행정관. 이 사람이 자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자르거나 보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시사저널이 어버이연합과 같이 활동해온 김미화 탈북 어버이연합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앉아있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 감정을 가진 허현준 행정관이 집회 지시를 하면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으로부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라고 반박당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반말 찍찍한다라면서 예산 지원하는 거 다 잘라라, 책정된 거도 보류시켜라,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버이연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외에 CJ와 SK 하이닉스에서도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아 써버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이 인용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박지원 변수가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합의 추대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경륜에도 밀리지 않고 그에게 휘둘리지 않을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현재 후보로는 20대 국회에서 4선이 되는 강창일, 이상민, 조정식 의원, 3선이 되는 노웅래, 민병두,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이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지원 원내대표의 정치력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후보들로 과연 가능할까? 일부 후보들은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더군요. 조선일보는 일부에서는 당대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원내대표 후보로 추천하고도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친박이라도 비워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겁니다. 조선일보의 모든 시침은 대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용 소개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양당 체제에 대한 심판이었고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일인 것처럼 말한다. 또 여당과 정부는 수레의 두 바퀴인데 내부에서 안 맞아서 계속 삐거덕거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했다. 친박이 나서서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을 공산이 크다. 지금 새누리당은 정당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선장도 없고 조직도 와해돼 있다. 새 지도부를 어떻게 뽑을지도 오리무중이다. 정치,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한다. 도저히 집권당이라고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여기서 친박이 다시 나서면 비박의 반발을 초래해서 끝없는 집안 싸움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친박은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먼저 계파 정치 청산을 선언하는 것이 도리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친박 보고 변화라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라는 이야기네요. 친박으로는 대선 승리 담보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가 정의당 김종대 당선자를 만났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종대, 천안함 사건 진보도 틀렸다. 이겁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김종대 당선자 발언 요약해 보겠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돼버렸다. 사건 후에 논의가 딱 봉쇄되지 않았나. 결과만 있지 과정은 없는 사건이 돼버렸다. 그런 점에서 천안함 사건은 재규명돼야 한다. 과정에 대한 과학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도 문제가 있다. 과학적 논쟁이라면 어뢰파와 기뢰파가 한편이 돼야 한다. 수중 폭발이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이다. 좌초파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좌초파와 기뢰파가 한편이고 어뢰파가 반대편에 있다. 과학이 아니라 북한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니 기뢰파와 좌초파가 한편이 된 것이다. 북한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비과학적인 논쟁이 어디 있는가. 네, 이런 내용입니다. 한편 김종대 당선자는 국방부에서 자신의 의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5명의 전담 요원이 붙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를 보겠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선거 개입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고 한화에너지와 자문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내에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연재욱 전 사령관은 심사조차 신청하지 않고 이 회사에 취업한 것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이 부인과 함께 유럽으로 출장 가면서 부인의 경비 전액을 창원시 예산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상수 시장과 부인은 모두 2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는데요. 출장에는 안상수 시장 부부 외에 공무원 등 8명이 동행했는데 전체 출장비의 절반이 안상수 시장 부부 몫이라는 겁니다. 안상수 시장 부부는 비즈니스석, 다른 공무원들은 이코노미석으로 다녀왔다고 하고요. 안상수 시장은 앞서서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 등의 우호 협약 체결을 위한 해외 출장을 갈 때도 부인과 동행했습니다. 당시 부인을 위해서 창원 시비 240만 원이 쓰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이른바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허용 금액을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사 대접 비용은 5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인데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음식물과 선물은 3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우나 굴비 선물, 경조사용 꽃 소비, 그리고 음식점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불만의 소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10만 원짜리 화환을 얼마 전에 보냈는데 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침몰 위기에 놓인 국내 해운업계는 현재 경영난이 세계적인 해운 경기 불황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경영 실패 요인도 그에 못지않게 치명적이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총수 부인이 회장에 취임한다던가, 측근들을 앞세운 독단적인 경영을 한다던가, 사익 추구를 위한 각종 전횡을 일삼는다던가, 이런 식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전 회장이지요. 최은영 전 회장도 현정은 회장과 닮은 꼴입니다. 남편인 조수호 회장이 사망하니까 2007년 직접 경영에 뛰어들었지요. 하지만 최은영 전 회장은 그 이전에 전혀 경영 경험이 없었습니다. 최은영 전 회장은 최근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에 자녀들과 함께 보유 중인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판 사실이 드러나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부실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최악의 뒷감당을 해야 합니다. 재벌 오너는 어떻게 고통을 분담할까요? 한겨레 일면 보도였습니다. 한편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한 최은영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은영 전 회장과 장녀, 차녀는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97만 주를 27억 원가량에 전량 매각했습니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달 초에 3,200원대였던 한진해운 주가는 자율협약 신청 이후 1,700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일반 주주에게 빅엿을 먹인 것이죠. 조선일보 일면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700여 건의 선거 개입 댓글을 달고도 단 10건만 기소해서 봐주기 기소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 씨, 즉 좌익 교수에 대해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으로 수천 건의 정치 개입 그리고 모욕적 댓글을 달다가 적발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지요. 봐주기 기소로 무죄 선고의 빌미를 제공한 검찰입니다. 이런 검찰이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항소에 나섰다는 지적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지난해 좌익 교수를 기소하면서 10개의 댓글을 선거 개입 댓글로 분류한 점입니다. 고작 10개의 댓글을 말이죠. 그런데 2013에서 2014년
수사 과정에서는 700건이 넘는 댓글을 선거 개입 댓글로 분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0개의 댓글만으로 엉터리로 기소할 때 검찰 지휘 라인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현재 주요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700건이 넘는 댓글을 적발한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승진탈락 같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요약해봅니다. 정운호 대표 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을 선고받아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나흘 뒤 항소심 변호인인 최모 변호사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접견했습니다. 정운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임료 20억 원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최모 변호사는 정 대표가 손목을 비트는 등 나를 폭행했다라면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 최 변호사 측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운호 이 사람이 이경로 저 루트로 로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가 과거 정운호 도박 사건을 2번이나 무혐의로 만들어 주었다. 왜 무혐의로 만들어 줬을까? 그 뒤에 뭔가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게끔 폭로했고요. 항소심 재판 당시 담당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한다면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이 정운호 씨가 접촉했다는 점, 이 점을 떠벌렸고 정운호 대표 측이 법조 브로커를 시켜서 재판부에 식사 접대를 하고 유흥주점에도 가게 했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경향신문 보도가 그렇습니다. 국민일보에도 최 변호사의 폭로는 이어집니다. 정 대표의 지인인 건설업자가 정 대표 사건 항소심 재판장과 강남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폭로했고 또 다른 현직 판사가 재판부에다가 문의 전화를 걸어서 사실상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 두 판사 법원을 통해서 부인했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 변호사의 거액 수임료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 변호사의 수임료는 무려 20억 원이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신의 장례 준비를 자식들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셀프 장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싼 장례 비용을 자식들에게 부담시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셀프 장례의 주된 수요층인데요. 최근 한 통계를 보니까 상조업체에 장례를 맡겨서 빈소를 차리고 3일장을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이 평균 1,380만 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셀프 장례 비용은 이보다 훨씬 적은 7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인데 빈소를 차리지 않는 데다 장례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짧기 때문입니다. 또 매장은 안 한다고 하고요. 장례 비용을 미리 마련해두고 사전에 작성한 장례 계획서와 함께 가족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의 풍경인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도 셀프 장례가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일부 노인복지관에서도 셀프 장례를 돕고 있습니다. 서희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독거 노인이 많아지고 가족 간의 유대도 점점 느슨해지는 한국에서 셀프 장례가 유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이 기사도 보겠습니다.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현재 가치로 3,410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사실상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나라 빚은 4,433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자료가 그렇습니다. 자, 이를 감안한다면 미래 세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채는 2015년 국내 총생산 대비 3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근로자 이사제를 투자 추견기관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18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는 재계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동종합정책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 이사제,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서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2년 뒤 1,200만 원의 목돈을 만질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300만 원을 저축하면 다니는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얹어준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중앙,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모두 시간 선택제 일자리 7,000개가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판 청년 수당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취업 내일 공제 도입입니다. 민주노총이 성명을 냈습니다. 생색내기 좋을 만큼의 한정된 지원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정부의 성과로 치장하는 데 바쁜 것 같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한국노총은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꾼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취업 청년뿐 아니라 구직 중인 청년에게도 수당 지급이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MBC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호 MBC 기자가 사측 인사위원회에 또 회부돼서 징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이상호 기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해서 해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데요. MBC가 트집 잡는 근거는 이상호 기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구조 실패 책임을 다룬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을 제작한 것입니다. 이상호 기자는 MBC가 방영한다면 대통령의 7시간 이 필름 전체를 넘길 수 있다라면서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2007년) 말 최은영 씨는 한진해운의 오너로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미디어에 첫 노출. 2년여간 준비해다는 지주사 전환을 결정하면서 경영 일선으로 나선 최은영 회장에게 다가오는 새해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최 회장이 오너로서의 책임 경영을 위해 지주사 전환을 이뤘다고 공언한 만큼 주주들에게 능력을 검증받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포털에서 검색된 최은영 씨. 뉴스타파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먼저 연매출 10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 최대 해운 회사인 한진해운의 경우입니다. 한진해운의 최은영 회장은 남편 조수호 회장이 사망한 뒤 2008년 12월 한진해운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 조세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은영 회장은 지난 2006년 남편 조수호 회장이 작고한 뒤 2008년 1월 한진해운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이사회에서 한진해운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최대 주주에다 경영권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최은영 회장이 2008년 12월 30일 한진해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불과 20일 전 은밀하게 처리한 일이 있습니다. 2008년 12월 9일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한 페이퍼 컴퍼니에 최대 주주의 이름을 올린 겁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얼마 전에 대기업 등기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됐습니다. 그만큼 연봉의 가치를 투명하게 하자는 의미겠죠. 그래서 들여다보니 정말 문제가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자 내기도 어려운 기업이 임원 보수는 수억 또는 수십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3,076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이자 비용은 3,897억 원이나 됐지만 이걸 갚을 돈을 벌기는커녕 막대한 손실만 입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 최은영 회장은 17억 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았습니다. 경영은 엉망인데 연봉은 17억. 현대상선에 이어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마저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이 한진해운 전 회장 일가들이 경영권 포기 의사를 밝히기 직전에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전 회장이자 조양호 회장의 제수인 최은영 씨 일가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한진해운 주식 76만 주를 전량 매각했습니다. 최 전 회장 측은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하기 훨씬 전부터 계획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회사를 떠난 후에는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정황상 의심이 간다고 보고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재를 내놔도 모자랄 판에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 실패 책임이 있는 주주가 그 실패 책임을 다른 일반 주주들에게 넘기는 행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덕적 해이에 극에 달한 회사가 잘 나간다면 그건 넌센스. 공식적으로 드러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재산은 주식과 부동산 등을 모두 합쳐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최은영 전 회장 본인의 재산이 1,000억 원, 두 딸의 재산이 각각 420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재산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훨씬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실 경영의 당사자로 거액의 재산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자구 방안을 제출하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최은영 전 회장의 사재 출연은 포함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부 정보를 취득해서 내 돈을 챙긴 의혹을 사는 최은영 회장 일가. 결국 꼬리가 밟히는 양상. 결국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나서 부실기업의 대주주도 채권단이나 근로자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한결의 박용현 정치 에디터의 존엄성의 정치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겨레가 표적 집단 좌담을 했지요. 이를 결산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이었던 시민들도 세월호를 이야기했고 테러 방지법에 떨었으며 증세 없는 복지를 비웃었다. 이를테면 세월호에 대한 핍박은 유족뿐 아니라 함께 슬퍼한 우리 모두의 존엄을 핥히었고 그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우리를 품고 있었다. 거리의 시민운동가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프라이버시라는 자유민주적 가치가 훼손되는데 공분했다. 헬조선에 신음하는 청년들과 그 부모 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나라에서 인간의 존엄을 잃은 지 오래다. 자유, 평등, 행복을 갈망하는 시민들은 기득권의 세계에 파묻혀서 전제 군주처럼 변해가는 대통령의 존영과 통치 시스템에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그 권력에 맞서지 못한 야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는 가장 암울한 시기를 돌파했고 영속할 것 같던 독재도 그 정점에서 무너졌다.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지레 포기하고 절망할 때 군중은 그 나약함을 질타하면서 존엄한 존재의 위엄을 보여주었다. 짓밟힐수록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저 꽃들을 보며 정치는 존엄성의 지배 영역임을 뒤늦게 깨닫는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선거 결과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존엄성의 정치로 나아가지 않는 정치 세력은 다음 선거에서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나는 부끄러움 속에서 확신하게 됐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